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이 됐습니다. 자, 모든 게 저 국민 또 시민의 또 뜻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탄핵 소추안 국회를 넘어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고요. 또 그 말고도 내란죄 수사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 상황이 더욱 걱정이 좀 되는데요. 참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자, 윤석열 탄핵 시민의 힘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중에 명태균 게이트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역할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게이트 직접 취재한 박형광 뉴스토마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성광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뭐 이번에 뉴스토마토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국회 또 탄핵 그 집회 직접 가셨더라고요. 취재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사실 뭐 이렇게까지 될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우리나라에 닥쳤기 때문에 네. 좀 씁쓸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게 고맙다. 우리 민주주의를 더 진보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왜냐면은 많은 그 2030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 탄핵이라는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합니다. 라이브도 같이 하셨잖아요. 지금 2030 청년 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 어떤 반응이나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뭐 길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네.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그 탄핵 그 첫 투표 있을 때 네. 예, 첫 의결 날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낙담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민분들께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괜찮다. 괜찮다. 이길 거다. 잘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시민분들이 더 현명하다. 그리고 더 끈질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잠도 편히 자고 또 쉴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그 편집국장께서 네. 우리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다 풀어내는 책도 네. 써야 되지 않냐. 책을 하자고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곧 대선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대선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 잠깐 사이에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처음 영상을 보시면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실 거예요. 예, 그때 많이 말랐었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그래도 잘 먹고 예. 잠도 나름 잘 잡니다. 그 지난 12.3 계엄 내란 그때 박형은 기자 어떠냐 괜찮냐 이런 질문들 꽤 많았습니다. 그 계엄 선포됐은 그날 대피를 하셨던 건가요? 어땠습니까? 사실 그때 제가 사실 다른 유튜브 방송 시사 유튜브 방송을 보던 네. 차였는데 아하. 속보가 떠서 예. 저도 계엄이라는 말이 저는 역사책에서만 보던 말인데 이게 현실에서 이게 맞나 좀 얼떨떨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느냐를 사실 먼저 찾아봤어요. 기사를요. 예. 앞으로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느냐. 어허. 그러고 난 뒤에 사실 저도 국회로 처음 갔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자가 본능적으로 정치부 기자였기 때문에 국회로 가야겠다. 네. 하고 국회를 갔고 근데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네. 포고령이 나온 뒤에. 예. 왜냐하면 그 포고령을 보면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처단한다. 그 기자들을 직격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됐어요. 현장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잠깐이라도 피신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이제 편집국장이 그때 했던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그 유사시에는 남겨뒀던 마지막 퍼즐을 기사로 내야 되지 않겠냐. 네. 그게 기자로서 마지막 사명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했고 최대한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체포가 되든 최대한 그 시간을 늦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망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니다. 어디 계셨어요? 뭐 호텔 같은 데 있었습니까? 네, 저 모처에, 모처에? 호텔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희 뉴스토마토도 사실 약간 불안해가지고 다음날 방송하냐 마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해야 된다 우리는. 네, 지금이야 사실 네, 웃으면서 지금은 그렇죠.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때 네. 당시에 정말 심각한 아주 상황이었거든요. 심각했죠. 그리고 예. 정말 시민분들이 막아주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아직 그 계엄 상태의 그렇죠.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이거 뭐 어설펐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준비를 차근차근 했었고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시민들이 막아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좀 느꼈던 거는 네.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를 촉발시켰고 맞습니다. 끌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씨가 궁지에 몰렸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계엄이라는 사실은 좀 미친 짓을 한 거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좀 느꼈었다. 라는 말씀.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조금 저런 방법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방이 지난 13일 날 참고인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날 뭐 어떤 것 때문에 출석해서 답변하신 건가요? 사실 이제 그 계엄에 위협을 받은 언론인의 증언을 네. 받겠다라고 하셔서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 아시겠지만 김어준 씨가 나와서 네. 너무 충격적인 제보를 폭로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발언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과방위 위원장인 그 최민희 의원께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좀 드리고 싶었던 말은 2차 표결 전이었으니까 탄핵 소추안 2차 표결 전이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좀 정신 좀 차리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지금 여당 기자들은 의원들 앞에서 웃으면서 취재를 할 겁니다. 네. 다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말 그대로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바로 기자들입니다. 네, 기자들도 목숨 걸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갔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촛불이를 겨눈 이 정권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에게 그 기자들조차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상태를 가져가면 기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나중에라도 선거에 또 나오신다면 응징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결국 이렇게 막 어처구니 없는 어떤 내란 행동을 한 게 계엄을 하게 된 게 명태균 씨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또 지금 뭐 황금폰을 찾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는 본인의 어떤 특검 요구 그리고 황금폰의 존재 유무 때문에 계엄을 발동했다라고 믿고 보고 있죠. 있어요. 명태균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네. 자, 뭐 지금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보면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고요. 명태균 씨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민주당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이렇게 했다. 특히 박주민 의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면회 오라고 하는데 안 오니까 검찰 준 거다. 근데 왜 또 박주민 의원일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박주민 의원께서 네. 그 율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좀 믿을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저희도 사실은 명태균 씨와 접촉을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명태균 씨로 촉발된 거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가 매듭 지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접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말하기로는 뉴스토마토랑 밥도 먹지 마라. 아직까지 너무 불신이 강하셔가지고 그러네요. 저희가 접촉을 못했는데 예. 시작을 뭐 저희가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탄핵 국면으로 넘어왔지만 앞으로 만약에 정말 탄핵이 된다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거고 여당은 또 나름대로의 그 회생을 하고자 노력을 네. 할 텐데 이 명태균 게이트를 마무리를 아직 못 지었기 때문에 지어야 그렇죠. 된다. 왜냐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연관돼 있습니다. 아하. 예, 그 공천으로 장난치고 네. 예, 권력을 나눠 먹고 그랬던 분들 그리고 그 사이에 불법성,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워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황금폰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충 보면 대통령 부부 그리고 김종인, 뭐 이준석, 오세훈, 김진태, 뭐 박완수, 홍준표 등등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여기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죠. 나오죠. 왜냐하면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 정권을 비호하고 계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 황금폰 USB 나중에 공개되면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력한 정치인들을 나열하셨는데 그 정치인들이 이 명태균 씨와 관여돼 있고 거기에 불법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연속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계시죠. 그 다 어떤 그 대권 주자란 말이죠, 여권에. 예, 그분들이 이 황금폰 USB의 어떤 자료들이 다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의 정치 생활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분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1년 뒤에 뽑아주겠지. 다 잊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1년만 지나면 괜찮다. 네. 그건 안 된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혹시 박형근 기자가 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까요?
황금폰. 퍼즐 하나 더 남았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를 했고 했죠, 계속. 다음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피신한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 보도가 임박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보도도 그렇고 아마 이 황금폰이 발견됐다고 이제 그때쯤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 보도 때문에 그냥 명태균 때문에 계엄이라는 걸 선택한 게 아닌가. 뭐 그 전에 준비는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준비하고 실행 단계를 그때로 정한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도 뭐 이거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거 말고는 좀 사실 설명할 길은 잘 없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사실. 물론 이제 그 12월 3일이라는 날짜가 네. 그 포고령에 보면은 그 전문의들 복귀해라 네. 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4일이 그 전문의 시험이 있는 날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 끼워 넣은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수세에 몰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준비해 왔다가 그때 발동한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에 그리고 명태균 씨의 황금폰 지금 검찰에 제출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씨 지금 탄핵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여러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도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게 법안으로 또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건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 한덕수 총리께서 거부권 행사하기 힘들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도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마 민주당에선 탄핵이라는 카드를 또 꺼내 들 거고 네. 총리 탄핵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무난하게 통과될 거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경찰, 검찰로 다 나뉘어져 있는 수사가 특검으로 모여질 거고 거기서 진실이 밝혀질 건데요. 네. 물론 이제 특검의 수사와 관계없이 헌재 판결을 기다려서 탄핵이 이뤄질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는 또 독립기관이니까 그렇죠. 별도로 수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국 자체가 지금 계엄, 이 탄핵 그리고 내란 요거만 좀 보다 보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잠시 좀 네. 여론에서 좀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네. 또 탄핵 이후 국면에서 이것은 또 여당을 옥죄일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탄핵 그렇죠. 국면이기 지금 뭐 되지 때문에.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4월일 수도 있고 뭐 5월일 수도 6월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지금 유력한 지금 여권의 주자들 거의 다 지금 다 걸렸어요. 제가 보니 다 걸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당 기자들, 예. 지금 여당 기자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여당 기자가 아니라 제2당 기자다. 2당이다. 예. 지금 탄핵 소추안이 또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자주 섞인 얘기도 하고 지금 누구를 취재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앞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사실 기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누가 대권 주자냐. 여당 입장에서는 뭐 누구를 좀 지목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을 뭐 밀고 있다, 친윤에서 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굉장히 깊이 뭐 관여되어 아주 있는 것처럼 깊숙이 보이기 때문에 관여돼 있는 것 리스크가 같아요. 굉장히 클 예.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준석 의원도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조기 대선 출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도 하셨습니다. 이준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이 네. 어떻게 보면 저랑 특수 관계인이신데, 네. 뭐 그 이준석 의원께서 대선에 출마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네. 뭐 개인적인 능력으로 잘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돌파를 본인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가면 앞으로 정치 생활이 쉽지 않으실 거다.
물론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기자고 네. 또 아직까지도 가장 여권에서는 본인이 가진 유산이 많은 정치인이다, 자산이 많은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저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명태균 게이트 또 윤석열 탄핵으로 결국 대단의 막을 내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하고 싶은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주말에 탄핵 그 소추안이 의결되는 것을 네. 보고 사실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예. 네, 왜냐면은 그 공포라는 것은 무형의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 나름의 공포가 좀 있었나 봐요. 네. 왜냐면 명태균 게이트를 하면서는 정말 제가 도마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하고 비난도 듣고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잤고 그리고 탄핵 비상계엄이 있고 난 뒤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신변의 위험을 좀 느꼈었고 네. 그리고 탄핵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제 위에 저를 짓누르는 뭔가가 없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눈물이 났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게 시민분들이 해주신 거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감사하다. 좀 생각이 네. 좀 들었고 그리고 이 과정들 비상계엄 이후에 시민분들이 국회를 지키고 매일매일 집회를 이어가시면서 본인들의 어떤 힘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여당도 그렇게 버티다가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시민분들 위대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너무 감사드리다. 네. 감사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영식당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박영식 정치사 에디터 또 특별 손님으로 신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탄핵 소추안 204표 찬성으로 국회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나올 때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대행을 하게 돼 있고요. 자, 지난 토요일 대한민국 정말 뜨거웠는데 두 분 또 탄핵안의 가결 의미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은기 변호사님. 네. 예, 저는 그 윤석열의 비상 계엄이 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난 탄핵 결정,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 가지고 내란 상태를 저는 종결시켰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것도 열흘 만에 비상 계엄이 있은 지 열흘 만에 아주 신속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셔 가지고 바로 잡았던 저는 그 시민 주권의 위대한 승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박근혜 촛불 때와는 좀 달랐던 점이 이번에는 이제 빛의 혁명, 그러니까 촛불 혁명에 이어서 빛의 혁명이라는 말을 네.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다양한 색깔의 그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서 저는 그 다원주의와 아하. 그 통합의 에너지에 저는 희망을 좀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정말 그런 소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다른 거보다 네. 좀 마음 편하게 이제 방송할 수 있어서 좋고요. 걱정을 많이 했군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어쨌든 내란 사태가 굉장히 네. 중한 범죄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을 그 트라우마를 우리 국민들이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뭐 물론 이제 어떤 투쟁이라는 것도 집회라는 것도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 게 장기간
만약에 싸운다고 한다면 웃으면서 싸워야 오래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웃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좀 아프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방송에서 웃고 떠드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방송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네. 이게 사실 여러 그 대통령들의 이 어떤 탄핵 소추 사유와 비교해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교하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한 범죄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비교하기 사안이라는 어렵죠. 점. 그러니까 당연히 가결됐다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위헌 위법적인 이 내란 범죄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무리수였잖아요.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셀프 탄핵이었다. 스스로 탄핵당한 것이다. 윤석열 씨 스스로 그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뉴스토마토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박형광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탄핵이 이루어지기까지 어찌 보면 9월 5일자 뉴스토마토의 명태균 게이트 첫 보도로 인해서 어찌 보면 비상계엄의 그 어떤 대통령의 조급함이 좀 비춰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본다면 시작과 끝에는 또 토마토가 있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본격화됩니다. 결국 언제 결론이 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2달, 박근혜 전 대통령 석 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우선 저는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네.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제 딱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특수한 재판의 형태고요. 이 탄핵 심판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형사소송의 절차를 준용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형사 재판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이건 누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파면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의결안도 내란죄 하나만 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재판관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내린다면은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빨리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2달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전원일치로 저는 파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재판관 3명 공석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재판하고 탄핵심판 같이 갈 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게 탄핵심판 정지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 대목은 뭐 국회가 일단 3명을 추천해 놨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한덕수 총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 저희가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또 이 국회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협조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갖추고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보도들을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쓸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 헌재 재판관 임명과도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국회에 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뭐 네, 그래서 이제 6명의 헌법재판 캐릭터가 아니에요. 저 그렇죠. 사람. 6명의 헌법재판관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9명으로 네. 일단 헌재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뭐 비협조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단 보도가 어제 나왔고 네. 그리고 이 탄핵 소추안 내용을 보면 사실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다른 대통령들의 탄핵 소추안보다 훨씬 더 명징하고 간단합니다. 네, 뭐 그래서 이게 뭐 다 아까 봤어요, 우리가. 63일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기간까지 앞서서 박지훈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이미 시각화 자료로 전 세계가 어떤 범죄 행위를 일으켰는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윤석열이 일으켰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대단히 오랜 기간 심리를 해야 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좀 빠른 결론으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립니다. 저도 헌법재판소법 51조 같은 경우는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될 때는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예, 심판 예. 정지에 대한 재량 규정입니다. 그렇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한번 판단은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되는 그렇죠. 내란 범죄로 지금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죠. 특수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의 특수한 상황.
상황인데 예. 그만큼 내란 범죄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네. 실체적 사유도 계엄을 선포할 사유가 없었고 또 절차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으면서 엉터리로 다 해서 그 국무위원들의 부서권 다 침해했거든요. 이거를 파면 안 시킨다라고 하면요. 아마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저는 정지 할 없이 것이다. 저는 할 걸로 봅니다. 제가 오늘 조금 그 조관들을 살펴보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언론들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부결되고 그 결론이 내리기 전까지는 마치 윤석열이라는 자가 내란 범죄의 중대 혐의자, 맞죠? 중대한 내란 혐의자니까요.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나서 사설로도 몰아가고 보도로도 몰아갔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가결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되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의 논조가 더 맞아요. 많이 보여요. 저도 참 그게 좀 별로. 마치 기다렸다라는 네. 식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내란 혐의의 이 중대한 범죄자를 예를 들면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켜 놓고 탄핵 심판을 하는데 이 정치적인 재판에서 어떤 형사적인 그 혐의들을 일일이 다 따져보고 아까 얘기하셨던 51조 같은 걸 운운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무게를 두고 사설을 쓰더라고요. 전 그런 데 보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언론도 뭐 제가 보는 건 그래요. 뭔가 스포츠 중계하듯이 정치적 무슨 딱딱딱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 얘기가 다를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을 짚는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뭐랄까 노골적으로 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는 언론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어제까지는 탄핵을 바라는 목소리가 중하게 실리더니 이제는 네. 국민 눈치 보지 않고 탄핵이 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면이 불가할 수 네.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네. 자, 그 수사 부분이거든요. 결국 수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사 당국이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사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보도에 따르면 1차로 소환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했고 오늘 중으로 2차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왜 불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우선은 윤석열 씨의 본인의 말을 또 네. 어기는 그런 행위라고 수사 보지 않을 수 받겠다면서요. 없는데요. 예,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야기한 게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입만 뛰면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파면당한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못한 지금 처신을 네.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법률적 투쟁하겠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한 내란의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무슨 염치로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을 하는지 참 의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검찰 특수본이 이제 두 번째 소환을 요구하고 네. 통상 한 3번 정도 의뢰하지 않으면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 못지않게 저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공조본에서도 저는 뭐 긴급체포 또는 뭐 체포영장 저는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포를 해야 된다. 예, 체포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지금 뭐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가 최소한의 남은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라면은 네. 이 형사사법 절차에는 자발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고 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저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의 엄정함을 전 수사기관이 세워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뭐 변호사 선임이 아직이라는 네. 이유라고 하는 변호사 거. 선임이요? 예, 아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홍일 뭐 변호 얘기하던데. 그래서 소환에 불응했다라고 없어요 변호사 도와줄 사람?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윤석열 씨 측에선 밝히고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태도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줄 아는 수사기관이었던가? 2년 반 동안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바짝 엎드려서 김건희 수사를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수처, 뭐 공조본, 뭐 국수본, 이 검찰 특수본 비교해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검찰이 움직임이 제일 빨라요. 특히 신병 확보와 관련돼서는 최고로 빠릅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예.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혹은 뭐 꼭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이 신병 확보 움직임 보면 정말 빠르거든요. 제일 빨라요. 네. 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검찰은 뭐였냐? 이제 이런 꼭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예.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그렇게 못하던 검찰이 이렇게 잘하려고 하느냐 싶기도 하고. 저도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법을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장도 곧 청구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청구하는 예. 법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저 김건희 뭐 특검법도 지금 통과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껏 못했던 사건들 다시 검찰이 그래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그건 안 되면은 하겠죠. 예. 좀 앞으로 할 수 있는. 민망스럽습니다. 네, 정말 민망합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서 지금 직무를 수행할 것 같은데 탄핵 너무 많이 하면 국정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시킨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다른 행동을 하거나 예컨대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어떤 행동을 한다면 권한대행도 다시 또 탄핵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리 또는 사고 시에 그 후순위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바로 순번을 이어받아서 그렇죠. 권한을 대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에 유지관리 행위만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현상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처분을 가져오거나 어떤 상황을 변경시키는 행동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저는 그런 무리한 거부권 행사라는 행동을 안 할 걸로 보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저는 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그 권한을 유지 관리하는 행위에만 전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금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이 돼 있거든요. 본인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네. 국무위원들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윗선으로 올라가면서 한덕수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가 짙어진다면은 이분도 저는 체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불가피하게 그때는 저는 권한대행을 그 다음 순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게 순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때는 국회가 뭐 탄핵이라는 것을 또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일부 보도로는 법안 특히 이제 양국관리법을 포함한 농업사법에 네. 대해서 저는 이제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농업사법에 대해서 거부권 쓸 듯 제목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써달란 얘기인 건지 아직 네. 결정도 안 한 이 거부권에 대해서 쓸 듯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설 단계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고건 전 총리가 거부권 두번 법안 두 행사했습니다. 개를 예.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언론에 좀 희망이 뭐 어떤 기대감과 희망이 서려 보이는 그런 제목이 있었고요. 아까 이제 신인기 변호사가 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게 권한 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상 유지 및 관리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헌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해석상. 질서를 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들어가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상황인데 그 파면을 앞두고 권한대행이 여러 대통령의 권력을 향유하고 누리고 행사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바람과도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싶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네. 누군가의 돈을 맡아서 관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투자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안 거고요. 된다. 그동안에 은행에 맡겨놓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거나 어떤 그 통상의 유지관리 행위에 필요한 행위만을 하는 게 권한대행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요. 임명권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때 333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가 추천한 거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권한대행의 범위 안에도 들어가고 오히려 이걸 임명 거부를 하면 권한대행의 업무를 저는 벗어난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부권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를 하게 되면 거부권의 바깥에 있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로 넘어가서 의결 정족수가 이제는 3분의 1로 또 올라갑니다. 이런 행위를 할 수가 하지 없어요. 말라라는 그래서 거죠. 거부권 행사할 수 없고 국회가 추천한 인사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내지는 또 누군가가 사표 쓰고 나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사표 수리하는 이 정도까지는 현상의 유지관리 보존 행위가 된다. 그 정도까지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행사하실 수 있다. 네.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면 더 열심히 국회와 어떤 보조를 맞춰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상계엄 회의 같지도 않은 회의에 참석을 한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고발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권한대행 이 직함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바로 그냥 수사의 1순위로 소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권한대행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자, 탄핵 가결 후 정치권 움직임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정부는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은 또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권선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다 망해가지고 무너진 집 가가지고 잔재를 수거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아니 뭐 형식 여당은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여당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식물 여당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뭐 소위 말해가지고 단지 우기기식으로 우기기다.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더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도 물을 수밖에 없고요. 전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셨는데 네. 아니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아주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그럼 국회가 나서서 일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오히려 물밑에서 네. 국회의장에게 오히려 제안을 하고 국회의장이 의전서열 2위로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라고 했었으면은 오히려 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항 내지는 저런 뭐 꼬장 부린다 그럴까요? 저런 우기기를 좀 봉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창피한 줄 좀 알아야 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누가 여고 누가 야인 걸 지금 따질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말씀 그렇죠.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게 일전에 사례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파면 직전의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도 여야를 초월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국정 안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여당인 걸 강조하시면서 당정 협의를 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면서 여당의 현재 어떤 대표격으로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당정 협의를 강조하셨는데 당정 협의가 그동안 그러니까 잘 돼가지고 대통령이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까? 예.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책임론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네. 빨리 올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지만요. 계엄은 상상할 수가 없는 네.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올해 안에 저는 집에 갈 그 거다라는 얘기를 거는 계속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는요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리더십의 공허함 내지는 내용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지 네. 그 전부터도 계속 감지가 되어 왔던 리더십의 부재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 주 앞당겨서 탄핵을 관철시켰더라면요 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안 물러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오락가락 갈짓자행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자신이 권력을 탈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이제는 당내 리더십까지도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오늘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10시쯤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최고위원들 선출직 5명이 다 지금 사퇴 의사를 표명했기 네. 때문에 당원에 따르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 외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전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에 있어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공간이 없다. 저는 이제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간다 저렇게 봅니다. 결국 리더십 실패했고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해서 이때까지 쭉 했는데 결국 그냥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앞서 신규 변호사가 말씀 주신 대로 적절한 시기에 네.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늘 최악의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 한 박자 늦고 못하고 저거만 안 하면 되는데 꼭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꼭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싶은 결정을 다 얘기해줬잖아요. 다 마지막에 얘기해주고 해버리고 있는데. 저희도 늘 이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네. 선택이 있고 이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 있는데 왜 본인 스스로 밥상을 차려놓고 밥상을 다 뒤엎어버리느냐. 이번에만 보더라도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한다고 하고 국민을 위해 맞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때까지는 최고 잘했어요. 그 다음날에 바로 선택을 뒤집어버리고 대통령 한번 만나고 나가지고 마치 한 체제, 더블 한 체제가 유지될 것 같은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자신만 빠져 있는 채 국정 운영의 기틀을 한동훈이 잡겠다. 네. 이제 이 착각에 휩싸여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이런 대목들이 결국 자초한 것이라고 보고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 때부터 총선을 치르는 시기에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물음표가 달려 있었고요.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여진 행보를 보면 약간 갸우뚱하는 것들이 사실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뭐랄까 좀 안타까운 대목들이 누구를 통해 나온 거냐. 그게 다른 외부 변수가 아니고요.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안타깝다는 게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금 대표직을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인해서 내려놓는 것이 뭐 그리 안타깝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네. 대표가 그래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최종적으로 찬성한 거는 잘했어요. 전 잘한 건 잘했다고 그건 생각하고요. 맞죠. 정치를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 우리 명품 시사 프로그램 우리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 영식당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으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매주 안 들으셔가지고 매주. 예, 뭐 이제 정계 은퇴 수순 아닌가? 아니 근데 뭐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네. 다 그렇죠. 다 나가버리면 이제 못해요. 비대위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대선을 나가겠다 선언은 할 수 있겠지만은 누가 그 한동훈 대표를 돕겠습니까? 리더십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선배가 있죠. 그 황교안 전 네. 대표라고 황교안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부정선거론에는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려놓은 어떤 자신의 자산이 그동안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대선 마일리지라고 한다면 대권 주자 마일리지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당권을 잡은 당권 주자가 대권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보면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대선 주자다운 면모 그리고 지도자성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차곡차곡 밟아가면서 내가 대통령직에 걸맞는 사람인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하는 선택마다 다 최악이었고 보여준 것마다 리더십이 없었으니 대권 주자로 나온다 한들 네. 잠깐 반짝이나마 주목받을 수 있을진 몰라도 지금 이미 뭐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거의 추락 단계로 가고 많이 있지 쳐져 않습니까? 있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누구를 비대위원장 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나 또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상황의 심각성을 좀 인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본인이 의원총회에 가서 당했던 뭐 수모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소연 비슷하게 내지는 내부 폭로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당원 당규상 한동훈 대표에게는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저 내란 전문 정당이어가지고 네. 당내 내란을 또 일으키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신은 비대위원장 지명권도 없다라면서 네, 그럴 것 당원 같아요. 당규를 왠지. 우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대비를 한 뭔가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름의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이제 준비하고 있지 그 않을까 정도도 싶습니다. 할까요? 그건 할 능력이 되나 모르겠. 왜냐하면 속이 조금 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분풀이를 한번 할 수는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거론되 뭐 보도가 되던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무성 그리고 네. 권영세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그건데요. 근데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자, 국민의힘 상황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한테 가고 또 조기 대선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또 재판 네. 결과는 늦게 나올수록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대선 얘기는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이게 이제 부자 몸조심일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혹시나 대선 얘기를 꺼낸다고 한다면 이 탄핵 정국의 상황을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기로를 앞두고 사익으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줄 수 있기 그렇게 때문에 보일 수도 있죠. 이 대권 주자로서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오히려 대선 얘기는 아예 꺼내지지 않고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좀 회복돼야 되고 정치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지도자다운 면모를 자꾸 부각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최대 변수이긴 한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크게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작용을 할 건지는 사실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의 선택으로 탄핵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일정을 알아서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재판 결과 역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게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오늘 슈퍼챗이 이렇게 돌았는데 아이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광야님이 레거시 미디어에 맞서서 국민에게 올바르고 정직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뉴스 토마토 또 시방쇼 우리 두 분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응원합니다라고 어이구. 글 주셨고요. 이리나님도 또 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조기 대선 얘기 나오니까 잠룡들도 후보 거론되는데 눈에 좀 띄는 또 눈길이 가는 그런 후보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일단 저는 잠룡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지금 벌써부터 또 개헌 또 스멀스멀 얘기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각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예. 탄핵한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예. 벌써 개헌해가지고 또 한 번 딜을 쳐가지고 윤석열을 봐주는 절대 지금에서의 개헌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저도 개헌 찬성론자입니다만은 네. 개헌의 대전제는 탄핵을 이미 했기 때문에 먼저 책임을 묻고 과거의 잔재들을 청산한 이후에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저는 개헌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네. 분명하게 밝히고요. 전 지금 보수에서 어떤 염치를 가지고 정권을 또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을 할 때도 제가 늘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왔거나 지금까지 윤석열을 엄호하는 사람들은 정권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잠룡해가지고 스멀스멀 나오는 게 저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수 인사들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통해 가지고 피선거권 상실하기만을 다 기우제 지내고 있거든요. 그거만 기다리고 있는 근데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무리한 기소도 많지만은요 현재까지 나온 재판 2개입니다. 하나가 그 위증교사 사건인데 무죄 나왔고요. 네. 하나는 공직선거법인데. 네. 아니 세상에 말을 가지고 정치인의 말을 가지고 뭐 유죄를 때리더라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발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정당당하게 저는 겨룰 생각을 해야지 그거 없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이재명 대표 날아가기만을 고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눈에 띄는 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연 판사 그 부장을 체포하려고 했다 계엄 때 그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엄 때 그 얘기도 충격적이지만은 네. 저는 근본적으로 묻는 겁니다. 정치인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 행보를 규제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도 말 가지고 규제할 때 제가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네. 양두구육 뭐 사자성어 썼을 때 그걸 가지고 징계해가지고 당대표도 쫓아내고 할 때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는 그거 바로잡기 위해 소송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영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말을 가지고서 규제하는 거 저는 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저는 보수 내에서 지금 그나마 한번 해볼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유승민 전 의원 외에는 없다고 유승민.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안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아마 대한부재론 속에서 아마 유승민 전 대표에게 조금 희망을 거는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대전제가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 행태들 여기에 대한 저는 전련 내지는 완전한 저는 분리 외에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저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방법이 사실 없다. 전 방법은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내부에서는 가장 이제 뭐랄까 이 상황에서 좀 분리돼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명태균하고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여권 이른바 이제 주자들이 좀 다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다 배제하면 유승민 전 의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말씀 주신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빼고 다른 분들에게 누가 더 눈길이 가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이 국면까지 보여줬던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지도자성을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결국 이제 수감의 길에 이르게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조국 대표의 재판을 보면서 아마 현명하신 국민분들께서는 지금의 검찰의 행보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왜 야당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재판에 내몰리게 됐는지 이제 이런 리스크와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마
감안을 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네. 왜 지금 검찰은 왜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제대로 칼날을 들이대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던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권 주자들 다수가 자꾸 이재명을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규정짓고 탄핵 국면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거기 꼭 빼놓지 않는 표현이 범죄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국면에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상실을 거의 기우제시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단언컨대요. 네.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 전 안 할 거라고 보지만 네. 상실하더라도 네. 그 표 국민의힘에 안 갑니다. 아. 꿈 깨시기를 바라고요. 꿈 좀 깨라.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계엄 해제 국면에서 보였던 리더십은 전 중도층에서도 평가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야당 지도자가 우물쭈물하면서 담도 못 넘어가고 그 앞에서 소리만 치면서 야 임마 이러고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야 임마 하고 있을 때 이미 계엄군은 다 국회 장악해서 끌어냅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의장부터 해서 이재명 대표 다 월담해가지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총칼과 싸워서 막아냈거든요. 네. 전 중도 확장성도 이번에 많은 시민들께서 누가 이 위기에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네. 그 판단력과 안정감 전 여기에 대해서도 중도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의 갈 표가 지금 국민의힘 내란 전문 정당에 안 갑니다. 네.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12월 그러니까 14일이었죠. 그날 바로 모 언론을 통해서 기사가 뜬 걸 보면 40대 기술원을 들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활동을 재개를 조기 대선 하는 가능성 본인 모습이에요. 출마하겠다. 예. 그런데 이제 죄송하지만 이 아까 명태균 게이트 저희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로 되는 분들이 여권 주자 중에 많다고 그랬죠. 여권도 아니구나. 그 담도 못 넘었어요. 다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은 아닌 것 같고 저 이제 댓글창에 자꾸 네. 시끄러 임마 이러시는데 네. 이제 담을 넘지 않고 시끄러 임마를 말씀하신 분께서는 과연 이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월담 안 한 거 내지는 명태균 이슈를 얘기할 게 없이요. 예. 저를 포함해서 윤석열 만들기에 나섰던 책임론으로 치면요. 지금 나와 있는 대선 주자와 한 10명 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이 이준석 의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윤석열을 탄생할 때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사람이 가장 먼저 대선에 대해서 조기 대선 운운하고 있거든요. 네. 이 모렴치와 뻔뻔함에 대해서 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이번에 대선에 안 나갑니다. 전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됩니까? 예, 전 안 나가고요.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시대를 복귀하고 보수가 네. 명태균을 포함해서도 왜 이런 괴물이 나왔는가 반성과 성찰 없이 또 권력에 덤벼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입지를 다지겠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거 네.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식, 신인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대담한 대도 오늘은 최인호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얘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지난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그 탄핵 방송하면서 네. 방송 같이 하셨습니까? 예. 그
봤는데요. 참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네. 감격스러웠는데 계엄 선포 11일 만에 네. 예, 군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11일 만에 예, 우리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국회가 네. 예, 탄핵 소추했다. 직무정지시켰다. 그것은 한국판 명예혁명이다. 명예혁명이다. 예. 아, 그래서 예. 온 세계가 K 데모크라시, 한국 민주주의의 네. 놀라운 회복력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네. 또 우리 국회가 예. 발빠르게 155분 만에 계엄을 해제시킨 네. 그 국회가 또 탄핵 소추까지 네. 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치인들도 우리 국회의원 하셨지만 국민들이 다 비판하고 욕하고 많이 하는데 요번에 그 담 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너무 내가 잘 뽑았다.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요즘 22대 국회가 좀 네. 부럽고요. 저도 20대 몇 표 차이로 떨어지신 거 아닙니까? 690석 경제. 저는 당연히 자, 예, 저도 예. 이번에 한 표를 행사하고 예. 높아진 우리 국회의 신뢰도 속에서 좀 어깨가 으석으석하고 이랬어야 네. 되는데 어쨌든 이번 22대 국회가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담을 넘고 예, 다쳐가면서까지 네. 국회 본회의장으로 속속 네. 빨리 우리가 의결함으로써 윤석열의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이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무총장. 예. 예.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올 여름부터 몇 차례나 계엄에 대비해서 네. 특히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는 그 부분을 상정을 해서 예. 대비하는 회의를 몇 우와. 차례나 가졌다. 와. 그래서 매뉴얼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 예. 그것을 이제 김민기 사무총장이 우원식 국회의장께 두세 차례 또 보고까지 했다는 이야, 거예요. 놀랍네요. 그래서 내가 그 매뉴얼 좀 볼 수 있느냐. 네. 매뉴얼을 안 만들었습니다. 왜? 매뉴얼을 만드는 순간에 세죠. 예. 밖으로 나가죠. 예. 밖으로 나가면 계엄군이 국회가 만든 매뉴얼을 가지고 또 대비해서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로 머리로 정리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렸다. 그래서 의장님이 사실은 리투아니아 대통령과의 외교 행사를 마치고 공간으로 가시던 중에 바로 이렇게 국회로 와서 맞습니다. 담까지 담 넘었던 넘어서. 것은 예. 이번에 국회가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대비한 결과 또 국회의원들도 많이 모일 수 있었고 네.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막으려 하고 시간을 끌었고 맞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안 끌었다면 또 시민들이 막지 않았다면 안 됐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새벽에 있었거든요. 안 됐습니다. 절대 안 됐습니다. 시간을 지연 안 했다면 그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지금 전화 다 걸었죠. 잡아넣어라. 끄집어내라. 150명 안 됐으니까 끄집어내라. 예. 라고 했으면 다 끄집어내는 끄집어내는 거죠. 소방사 뻥커 넣는 뻥커 거죠. 가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할 때도 그렇고 박선원 의원들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민주당은 쓸데없이 개헌 얘기를 왜 하나 싶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게 좀 준비가 된다는 느낌인가? 혹시나 계엄이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김민기 사무총장 한번 모시고 네. 그 비사를 들어보시면 네. 이제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없어야 되겠죠. 예. 혹시라도 있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 김민기 총장님의 계엄에 대비한 국회 사무처의 그 예비 준비사항 대비사항에 대해 잠 들어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것 같고 표결을 보니까 결과론적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한 12개 또 무효 기권 합치면 한 23개 정도가 이탈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옛날에 박근혜 때는 기억나는 게 엄청 5, 60표가 이탈해 버렸었는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때 새누리당이 128명이었는데 네. 62명이 이탈했죠. 탄핵 찬성을 해서 예. 약 절반 정도 이탈해버렸는데 이탈했고요. 이번에는 108명 중에서 12명만이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무효 기권은 뭐 그렇습니다. 빼더라도 그게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친한계 의원들이 약 20명 정도는 봤거든요. 네. 그러면 20명은 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절반도 안 됐습니다. 12명입니다. 딱 12명. 그래서 예. 기권이 이제 3명, 무효가 8표인데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친윤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한동훈계 네. 또 찬성할 의사가 가졌다고 파악되는 그 국힘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한 이틀간 본회의장 직전까지 문자 보내고 설득했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한 사람 네. 당신이 반대는 못 하더라도 기권하거라 아하. 또는 반대하시오. 요렇게 한 표 한 요거 표씩 무효 이거는 의사표시 일부 점 찍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의원님도 해보시면 그거 아시겠지만. 뭐 저도 했지만 예. 사실은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들이 뭐 그거 모를 리도 없고. 가부 찬반을 뭐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네. 의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차마 네. 뭐 여러 가지 뭐 부탁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못하고 기권이는 무효표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5명만 만약에 이거 뭐 지금 개별 네. 막 그냥 무효됐으면 찬성보다는 그냥 무효시켜라. 무효되면 어떻게 기권해라. 해요? 네 하나만 기권해라. 네 하나만 반대. 그랬을 것 같아요. 무효표를 만들어 했으면 5명만 넘어갔으면 이번에도 안 된 겁니다.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겁니다. 만약 이번에 안 됐으면 예. 윤석열이 어떤 짓을 또 할지 예. 정말 끔찍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떤 짓 얘기 중에 가계리 후에 윤석열 입장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자기가 또 하겠다. 네. 입장문을 냈더니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담화도 네. 거짓말로 다 정말 거짓말했어요. 그 네. 어처구니 없는 또 계엄의 명분, 네. 마약 청구, 범죄 청구, 또 조폭 청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그 우리나라 안에서의 참 그 윤석열의 부끄러운 그 담화도 있었지만 네. 외신으로 전하는 온 세계인들이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그런 마약 범죄 조폭 천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아니잖아요.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한국에 예. 여행 자제령을 내리는 등에 네.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계엄의 명분 자체도 뭐 말이 없었고 거짓말로 또 일관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한번 다퉈보겠다. 본인이 왜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강변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들을 국민도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납득하지도 않을 것이다. 네.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 또 지난 목요일에 그 담화 자체는 이제는 내란의 수계에서 네. 우리나라 극우 세력의 수계로 극우 나는 수계. 자리 예. 매김하겠다는 아하. 그런 선언이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도 뭐 생중계를 요구하는 등의 야단 법석을 뜰 것 같은데 뭐 그래 봤자 국민들이 더욱더 탄핵에 대한 정당성만 네. 높여가는 그런 말들밖에 안 될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세 자리가 좀 공석이에요. 재판관 세 자리. 네, 네. 이것도 사실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이미 네. 3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이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인사청문회가 22일에서 24일 사이에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0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는 이제 임명 절차를 완료를 하고요. 네. 이제 권한 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 그렇죠. 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거는 국회 추천 몫입니다. 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3명의 추천하는 절차가 아니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서는 소극적으로 임명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임명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소극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전혀 논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도수 대행도 임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구인 체제에서 네. 심리가 되기 때문에 뭐 6인 체제니까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불식이 되겠죠. 그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뭐 탄핵이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한덕수한테 맡기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법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특검법 또 임명권 이런 것들을 좀 행사를 한다 그러면 또 탄핵에 내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탄핵은 일단 탄핵은 하지 않는다. 일단 안 한다는 게 그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입장입니다. 대표가 예. 이제 밝혔고요. 예. 한덕수 총리가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한다. 네. 또 중립적으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 이끈다면 네. 민주당을 협조하겠다. 네. 그렇게 분명히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접도사 1단이라는 것은
또 이 친윤 세력과 함께 국정을 편향되게 또 국정을 불안정하게 괜히 국민 의사와 맞지 않는 네. 여러 가지 이 국정 운영이 된다면 언제든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네.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이번 개헌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국무회의 과정에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물론 뭐 본인은 이제 국무회의 자체가 심의가 없었다. 절차를 어겼다라고 이제 시인을 했지만 네. 과연 한덕수 총리가 1시간 반 전에 알았을 뿐인가. 그 곽종건 계엄사령관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렇죠. 지시를 받았었고 또 한두 달 전부터 감지를 했다. 계엄에 대한 감지를 했다. 네. 또 방첩사 여러 가지 간부라든지 또 군 간부들도 이미 한두 달 전에 뭔가 감을 잡았다라는 네.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가지는 총리가 과연 감이라도 없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혹시나 수사 과정에서 총리의 또 지금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부서 개혁과 관련된 거라면 문서가 있을 겁니다. 네. 문서에 총리가 부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총리는 헌법상 부서할 권리가 있고 부서권. 그 부서의 네. 권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전행을 막기 위한 어떤 맞습니다. 제도적인 견제장치도 예.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총리가 부서를 했다면 그것도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하여튼 뭐 부서는 안 했을 것 안 같은데 했으니까, 앞으로 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가운데 속에서 국정을 불편부당하게 중립적으로 국민 여론에 맞게끔 권한을 행사한다면 뭐 탄핵까지는 가지 갈 않을 것이다. 것으로 봐집니다. 자, 결국 이 탄핵 소추안 의결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가능성 높아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야권에서 뭐 지지가 높으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두 번의 재판에서 하나는 무죄, 하나는 네.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유죄가 나온 선거법 재판의 속도와 2심의 결과가 이제 상당히 기초가 주목되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1심에서 선거법에서 김문기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럼 골프를 쳤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내렸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그 검찰이 제시한 그 사진 자체가 네. 조작된 것이다. 사진 뭐 이게 보면 충격적입니다. 예. 예,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 그 중간에 끊었잖아요. 그렇죠. 예. 10명이 넘는 사람이 했는데 꼭 4명만 이렇게 야, 축소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저 사진 그거는 나오고 골프 있는데, 친 예. 뒤에 사진이 아니다 한 아. 것을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 유죄를 내렸는데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도 많고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고 무죄가 상당히 유력하다. 네. 사실은 그 유죄 나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충격이었다. 의외였다는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백현동의 용도 변경도 국토부가 10차례가 넘는 공문을 당시 보냈고요. 또 식품연구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다라고 하면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성남시장이면 기초단체장인데 기초단체장이 그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공문을 보냈는데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저는 네. 상당히 다툴 여지가 많아서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을 것이다. 속도도 안 날 거고 또 무죄가 가능성이 크다 아마 이렇게 보시군요. 2심도 내년 상반기까지 내릴까 말까 한 그 정도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그렇게 네.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 지금 한동훈 대표 이 사건으로 지금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또 얘기를 하게 될지 또 그렇다면 또 어떤 주자들이 등판하게 될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선 한동훈 대표가 뭐 사퇴를 하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국민 여론에 맞게 네. 그것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계엄 해제 의결하는데 앞장섰고 또 탄핵에 찬성했다 해서 물론 네. 오락가락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줬지만 네. 그래도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보다는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이 훨씬 10배 나은 거 아닙니까? 만배 났습니다. 100배, 만배. 만배니까 그러면 1000배 정도 났다고 예, 보더라도 예. 아니 그래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네. 내란의 수계를 탄핵하는데 찬성했다고 해서 쫓아낸다? 대표직에서 사퇴시킨다? 만약에 오늘 그 사퇴하면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늘도 또 이제 급으로 또 반토막 날 더 겁니다. 떨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뭐 당을 떠나진 않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당을 떠나봤자 따를 국회의원들도 몇 명 없다. 이번에 이제 당 안에 있는데도 9명 정도만 예 찬성할 그 정도.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너무 한동훈 적고요. 대표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 당 대표하면서? 그래서 리더십에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문제가 되는 아. 거죠. 그래서 당을 떠나서 또 따라갈 사람도 많지 않아 네. 보이고 또 떠날 명분도 없습니다. 본인이 남아서 예.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지 않겠나. 물론 이제 당심은 배신자 당분간 시달리겠죠. 네. 그렇지만 국민의 민심은 다른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국힘의원들보다는 또 여러 잠재적인 대권 후보보다는 민심의 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그걸 예. 기반으로 해서 건토중대를 노리지 않겠나 봐지고요. 나머지 이제 대권 후보 주자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영향을 받을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또 하나는 명태균 그렇죠. 명태균 게이터. 리스크 예. 예 영향을 받는 후보냐 아니냐. 이 없는 두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 명태균에서 자유로운 후보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홍준표 예. 대구시장이 이제 탄핵에는 반대해서 당심은 좀 없는 것 같지만 네. 전체 민심으로 보면 꼰대 이미지를 여실히 다시 보여줬고요. 네.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오르락내리락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또 오세훈 시장 오세훈. 막판에 네. 탄핵을 그렇게 반대하다가 막판에 서울 시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과연 이제 당심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분도 명태균의 아유, 그건 리스크에 뭐 자유로울 수 깊숙이 없다라는 개입돼 그런 있습니다. 의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한건포원에 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일시에 그냥 일거에 네. 또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승민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명태균하고는 전혀 전혀 관계없고 관계없습니다. 탄핵에도 찬성해서 당신과는 멀고 예.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도는 꽤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국민 여론에 주목해서 앞으로 국힘의 대권 레이스가 전개되고 아하. 경선에 영향을 준다면 상당히 약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지고요. 안철수 후보는 시종일관 이번에 탄핵에 네. 예, 근데 찬성 자기 입장.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 필만데 외롭죠. 아, 그뭐 했어요? 그거 또 가서 멘탱 리스크하고도 예. 상관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 보여요. 예. 근데 이제 대중적 인지는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서 글쎄요, 뭐 이분도 극적으로 네. 또 뭐 주목을 받을지 모르겠고요. 나머지 이제 그 국힘의 지금 당원은 아니지만 네. 이준석 의원. 예. 갑자기 어저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속도를 내라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라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주는 정치적 의미가 뭘까? 다시 국힘으로 돌아가려는 지금 맹문을 쌓는 것일까? 그런데 이분도 명태균 맞습니다. 예,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명태균 리스크에 자유롭고 또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민심을 동시에 받는 여당 의원들이 거의 없어서 유승민 정도밖에 없네요. 예. 뭐 이 두 가지를 안철수, 예. 예. 뭐 한동훈 의원도 두 가지 부분에서는 찬성했고 그러네요. 예, 민심에 명태균 부응했고 관계없네요. 명태균 관계없고 아마 이런 분들이 정상적이라면 돼야 각축을 되는데. 벌려야 되는데 예. 워낙 국힘이 민심과는 거꾸로 가는 당이라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꼰대 이미지를 가진 홍 시장님이 일견 유리해 보입니다만 예. 그거 뭐 그래 가면 우리는 땡큐라고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종종 좀 나와주셔서 좀 평론 좀 해주시면 좋을 우리 것 박 같습니다. 변호사님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최인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상단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5,000 통통 쿠폰 드리니까요. 아래 더보기란 또 상단 고정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의도 의사, 또 신인규 변호사 함께하는 의사당 1번 출구, 또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시사 역발상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